말끝을 떼기도 전에 김한 씨의 손가락이 또렷하게 세리를 가리켰습니다. 생각났어요. 저 나쁜 아줌마가 저를 밀었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가 한꺼번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 형광등이 웅하고 떨릴 만큼 그 순간은 길고도 어색했습니다.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애가 아직 완전히 회복을. 말은 매끄럽지 않았고 눈동자는 분주히 도망 다녔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기찬의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제인은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실은 눈에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도희를 하늘로 보낸 그날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제인은 엄마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잠깐 안도했다가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다고 도희 씨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럴 때 도유는 제인의 손등을 슬쩍 감싸 쥐고 무심한 듯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보람이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벽을 한번 울리던 주먹의 소리가 그의 속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분노로 끝내지 않겠다. 기록과 증거로 끝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조용히 제인을 찾아왔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겨우 연 사람처럼 입술을 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널 볼 면목이 없어.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잘못한 게 한두 개여야 사과도 하지. 가장 필요할 때 내 손을 못 잡아줬다. 낭떠러지로 민 건 기찬도 세리도 아닌 나였어. 제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웠습니다. 고모가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허공을 조금 떠다냐 미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은 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바로잡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해야 할 몫을 하겠다. 그 한마디가 조용히 판을 바꿨습니다. 밖에서만 몰려오던 압박이 이제는 안쪽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는 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난 제인 씨 엄마가 그런 줄만 알았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늘까지만 우십시오. 내일부터는 저 사람들이 울 차례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 울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숨 돌릴 자리를 내주는 말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눈물이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진실로 응답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빛은 서류 위로만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냈습니다. 반송되었다가 다시 붙인 봉투, 도장이 2번 찍힌 계약서, 결제 순서가 묘하게 어긋난 문서.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다 말했습니다. 지웠다고 다 지워지는 건 아니지. 종이는 말이 없지만 그날그날의 손길과 체온을 기억합니다. 유리 너머에서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복도 밖으로 나오자 세리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낮에 노숙자가 던진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친엄마라고 면제되는 건 없다. 들어오려면 이력서부터 써내라. 세리는 이새로 힘껏 숨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지우 엄마인데 왜 증명을 해야 해?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김한이었습니다. 아직은 아이 같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그날 저를 밀었죠. 세리는 억지 웃음을 띄웠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한은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향수 냄새, 바닥에 떨어져 굴러간 단추, 계단 난간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어깨를 강하게 누르던 손. 잊히지 않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자 천장 모서리에 작은 붉은 불빛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늘 켜져 있던 그 카메라가 이제야 누군가의 편이 되어줄 듯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사 올립니다. 처음 오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가 보시기에 편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말은 줄이고 보시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제인은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종이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미란이 들고 온 상자에서 기찬의 빠른 필체가 뚝 끊긴 메모가 나왔습니다. 모서리에 간신히 읽히는 작은 글자 하나 대체 운전. 제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운전했다는 뜻이겠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소 입출 기록, 블랙박스 파편, 사고 당일 버스카드 찍힌 시간, 근처 CCTV 각도 하나씩 맞춰보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차근차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의 계획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숫자와 도장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성은 전표 흐름을 선으로 이어보고 계약서의 결제선을 날짜와 시간 순으로 재정렬했습니다. 여기 서명이 2번입니다.
피랍이 다릅니다. 그는 짧게 말했고 미라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이건 위조야. 미란의 고백은 종이보다 무겁게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우성은 바로 외부 감정 의뢰를 넣었습니다. 이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즈음 기차는 밖에서는 여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혼자 있으면 창가에 등을 기대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재인과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툭 던진 한마디 회사에 일하러 왔는지 연애하러 왔는지 모르겠고는 사실 자신의 흔들림을 감추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끝났습니다. 사생활 간섭은 불쾌합니다. 제인은 마지막으로 아주 또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는 말이 때로는 칼보다 더 잘 베어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스르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말입니다. 세리는 기만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어둑한 병원 정원 벤치, 가로등 불빛이 잎사귀에 부딪혀 부서지는 자리였습니다. 재활 치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만 조용히 하라. 기만은 손끝으로 벤치의 스크래치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제 몸이 낫는다고 그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멀찍이 떨어진 화단 뒤에서 제인이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빨간 점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회유가 회유로 남지 않게, 말이 말로만 흩어지지 않게 있는 그대로 기록해두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숙자는 다음날 아침 일부러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에 세리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력서 써내. 자격증이든 경력이든 남들도 내는 건 내도 내.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지호 친엄마인데요. 노숙자는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 옆에 설 사람은 친엄마여도 자격을 증명하는 거다. 잘난 채는 마이너스 3점. 말은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아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세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엄마라는 말로는 이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후가 되어 윤희는 집 안 작은 책상 위에 도희의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밝혀야지. 한 장짜리 연습장에 날짜를 적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말로만 흩어지지 않게, 나중에라도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남겨두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사회 임시 소집 통지가 내려갈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제는 단 하나 경영 판단의 중대한 오류와 절차 위반. 그 자리에선 큰 소리보다 숫자와 문장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성은 손실의 원인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하고 미라는 자신이 본 것과 서명한 것을 숨김없이 밝힐 것입니다. 제인은 아마 이렇게 짧게 덧붙일 겁니다. 남의 고통을 비용으로 계산한 사람들, 이제는 그 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아도 듣는 이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먼저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그래도 마지막 끈을 잡으려 할 겁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짧게 말하겠지요. 정리해.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바깥에서는 감사가 진행되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발을 구르면 바닥이 더 크게 울릴 뿐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가둔 게 벽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었다는 걸 늦게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기울고 있습니다. 제인, 도윤, 미란, 윤희 네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한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만의 저 사람이 밀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곁에서 떠받쳐줄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옆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의 시간, CCTV에 흔들리는 그림자, 정비소 입출 장부에 쌓인, 계단 난간에 긁힌 자국, 그리고 맴돌던 향수 냄새의 기억.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 남은 흔적들이 진실을 비춥니다. 마지막 장면을 그려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인적이 드문 복도 네 사람이 같은 속도로 걸어갑니다. 제이는 창가에 잠깐 멈춰 아래를 내려다보고 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 갑시다. 네, 내일은 거짓을 끝내는 날이겠지요. 조금 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미란과 윤희가 함께 내립니다. 네 사람의 발끝이 한 번에 덜컥 멈췄다가 다시 나란히 움직입니다. 긴 싸움 앞에서 숨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짧게 울립니다. 발신자 우서. 화면에 두 글자가 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세리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찢다 말고 멈춥니다. 찢긴 종이 한 조각이 뒤집히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반쯤 보이는 글자 대체 운전. 세리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손을 떼지 못합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문 손잡이가 아주 조금 돌아가고 화면이 조용히 어두워집니다. 다음 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소 길었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조금 풀리고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혹시 어디서 판이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미란의 사과였는지 기만의 기억이었는지 아니면 노숙자의 한마디였는지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는 또 차분히 모아서 다음 방송 전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도 마음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